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날씨가 상당히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6일 날 민가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발표가 있었죠.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마냥 들떠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어떤 안정세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점차적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 알토마토 방송에서는 어떤 부동산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드리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TV를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의 흐름 파악하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저희 방송 직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이 됐는데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오늘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부동산 민가주택 분양 상한제가 약 한 27개 동이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이 영상에 대해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압구정, 반포, 잠실, 한남, 여의도 등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 반포 등 4개 동, 송파구는 잠실, 송파 등 8개 동, 강동구는 둔촌 등 2개 동이 선정되었으며 마포구 아현,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 일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 87개 단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에 준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며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불어올 바람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내용을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꼬집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가 이 사실은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 99년도죠. 99년도에 이제 그 민간 주택에 대해서 자율화를 시키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 한 번 했었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지정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고요. 현재 이제 11월 6일 날 발표된 것은 투기과열 지역 내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을 핀셋으로 찝어서 이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2007년도 이후에 가져갔던 흐름과 2019년도 이제 12월 달 이후에 이제 가져가는 흐름 자체는 아마도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정하는 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이 부동산 쪽 또 거기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금리와 어떤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이용해서 서울 주택시장 또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좀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1년간 보게 되면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약 한 4배 이상 크게 또 상승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4배 이상 정도 분양가 가격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또 기존 주택의 또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또
기존에 또 새롭게 짓는 또 분양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또 가격을 또 책정을 해서 이 또 분양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것을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에 대한 악순환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발표입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자, 즉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 이 내용 좀 포함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 지정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26개구 가운데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동별로 해서 약 한 27개 동을 좀 지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27개 동은 왜 지정되어져 있느냐?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파리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항상 우위에 있는 지역, 또 우위에 있는 지역이 또 주변 지역의 가격을 또 상승을 또 이끌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선도하는 지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이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했다. 이렇게 좀 내어져 있고 또 후분양.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분양 물건에 대한 선분양 물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후분양을 또 실시를 하는데 그런 어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또 고분양가, 이런 고분양가로 쭉 책정해서 나올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좀 책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과 일반 사업 추진 현황과 최근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 동 단위로 지정했다는 것이 요번에 이제 민가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가주택 분양가 적용을 이제 그 2007년도에 있다고 한번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적용 기준을 좀 개선을 한 겁니다. 이 정량 요건과 동별 검토가 있는데 정량 요건은 전에 이제 법정 요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 내에 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이상 또 그 분양률의 또 분양률이 뭐 5대1 이상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 내에 어떤 선택적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은 일단 법정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정량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량 요건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을 좀 선도하는 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2배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 누적 집값이 서울 평균 가격에 비해서 많이 높은 지역을 정량 요건 안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분양 예정 물건이 많거나 또 이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정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 예정 물량이 뭐 1,000호 이상,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많은 지역들, 뭐 3,600호 이상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측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지나가게 되면 동별 검토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또 정비 사업 또는 일반 사업이 있고 또 상승률이 또 예상이 또 높은 지역들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사업 물량이 좀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물량이 좀 적은 지역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1구역 같은 경우는 1지구, 2지구, 3지구, 뭐 4지구가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1지구만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약간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지정이 돼버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가사 적용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동별 검토를 하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용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동별 검토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서 그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또 검토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동별 검토가 안 된 지역으로 분양가 가격이라든가 또 분양률이 또 그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또 풍선 효과가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8개 동,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 동 정도. 강남구와 서초구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이 되어져 있던 부분이죠. 이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들이고 또 가격을 또 선도하는 지역들이 바로 이 3개 또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4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집값을 상승 여력을 좀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예외적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 또 용산 같은 경우는 한남과 보강,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 1가가 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 주구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주구, 즉 성수동 1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가액과 상한제가 적용이 이렇게 지역이 됐고 예외 지역이 많다고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 지역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폭넓게 좀 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매가 이제 제한 기간이 이제 둔 거죠.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공급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약 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기간을 뒀었는데 이제 민간 택지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약간 80% 미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에는 최장기 약 한 10년 동안 전매 기한을 좀 둘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좀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거주자 위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안정세를 좀 추이를 좀 두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라든가 이 투자 수요를 못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어떤 그 발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 재개발에 들어갔었을 때 이게 이 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위축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2007년도에 시행착오를 2007년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2007년도에 어떤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밀어내기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2007년도에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 2009년도 또 2009년도 하게 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가게 되면 또 세계 글로벌 위기가 좀 닥치는 바람에 좀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공급 발표가 나고 나서 밀어내기 시기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추이를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공급 위축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서울 전체 25개 구의 467개 동 가운데 27개 동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 약 한 5.8%만 좀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와 달리 이 투기 과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선별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대한 이윤을 좀 포함을 해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시행사 또 시공사의 어떤 이윤을 포함시켜서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의 이 가격을 책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위축이 적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공급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07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좀 많았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008년과 2009년 넘어갔을 때는 글로벌 국민 위기와 더불어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폐지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2015년도 이후에 공급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가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 크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 공급 물량 위축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서울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수도권, 그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간 30만 원을 공급 계획을 기존에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2025년 정도면 이제 눈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이제 그 도로교통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40만 호가 약 한 2024년에서 25년도에 공급 계획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좀 상향해 준다든가, 이 상향분 약 50% 정도를 공공주택에다 공급할 예정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범위 자체를 반경 약간 250m에서 약간 300m 범위로 크게 좀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그 추후에 또 공급 물량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희석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이루어져서 공급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뭐 급하게 가격이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1, 2년 정도의 어떤 추이,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1, 2년 정도의 어떤 추이를 좀 보시고 실거주 아파트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의 이제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 자체가 그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단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2007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합원을 꾸린다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이 일정 단계 좀 들어서게 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정비사업이 위축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그래서 좀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제 대기 수요입니다. 이게 청약 가점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죠. 이 청약 가점제의 대기 수요, 즉 현재 보시게 되면 당첨에 대한 가점이 상당히 높죠. 뭐 한 50점 이상, 55점 이상, 또 60점 정도가 되어지만 청약 가점제 대기 수요, 청약 가점제에 대한 어떤 이득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현재 그 6월달, 올해 이제 6월달에서 뭐 8월달까지의 그 청약 가점에 대한 수요를 좀 보시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청약 가점제가 붙어 있지만 이게 분양가 상한제 2007년도 이후에 또 그 2007년도와 또 비슷한 추세인데요. 2007년도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청약 가점제에 대한 수요가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안정세를 취하면서 이 청약에 대한 당첨에 대한 가점제도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어떤 수준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요게 2009년도의 가점제 평균가입니다. 2009년도를 보시게 되면 2007년도 이후에 2009년도를 보게 되면 청약 가점제 정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수준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2020년 이후에 청약 가점제 점수가 좀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거주자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청약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이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약간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 가수요층 자체가 현재 대기 수요를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 있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약 한 10억대 이상 넘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에 대한 어떤 그 장벽은 생겼거든요. 생겨져 있는 부분에서 현재 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서울 입주 물량 자체가 약한 2만 5천에서 약한 3만 호 정도를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안정세는 좀 보일 것 같고, 또 이게 전세 가격 자체가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자체가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하향하면서 평준화하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 자체가 하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있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면 이 주택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에서도 어떤 이윤을 좀 포함시켜서 분양가 상정을 할 수 있게끔 이 길을 좀 약간 터놨습니다. 터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산비입니다. 이 가산비 자체가 이게 가산비 자체가 소비자 만족도, 우수 업체라든가 친환경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이 가산비 안에 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현재 그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이라든가 위례 등에 대해서 공공택지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산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책정이 낮아진다고 해서 어떤 품질 자체가 좀 저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또 분양에 대한 과도한 시세 차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무주택자의 어떤 실수요자를 맞추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어떤 그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